과체중, 비만인 사람들은 시상하부의 포만 중추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도파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도파민 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뇌 기능이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한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벼운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뇌기능 저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운동, 걷거나 뛰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추천을 해왔는데 그 이유가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을 하게 되면 뇌가 스스로 변화하고 뇌신경을 새로 만들어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예전에 노년기에 관한 뇌과학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뇌에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이 부분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해마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뇌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기 때문에 뇌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뇌로 향하는 혈액에는 포도당, 산소와 같은 뇌세포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혈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될 만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억력을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은 노년층은 인지능력이 47%가 감소한 반면 산책을 꾸준히 한 노년층은 인지능력이 13%만 감소한 것을 보고한 연구가 있어요. 나중에 치매나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민감도가 낮아져요. 운동할 때 초반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서 몸에 익숙해지면 점차 코티솔이 줄어들게 됩니다. 몸과 뇌가 그 상황 자체에 적응한 거죠. 이제 이 정도의 강도 운동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네 라고 뇌에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웬만한 스트레스 상황이 와도 이 정도쯤이야 라고 뇌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운동을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분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불안증이 완화됩니다. 불안증은 편도체의 과활성화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불안증이 나타나는 원리와 과정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코티솔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거나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거기다가 뇌 혈류량이 증가하게 돼서 뇌에 영양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해마와 전두엽이 손상받지 않겠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그룹은 해마와 전두엽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오히려 커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전두엽과 해마가 활성화되고 해마와 전두엽이 효과적으로 편도체를 억제해서 불안이 가라앉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운동을 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를 관찰하면 BDNF,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모두 감소되어 있어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를 포함한 모노아민계 신경 전달 물질들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우울증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걷기만 하는 그룹, 항우 우울제를 먹은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4개월 후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우울증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6개월이 더 지난 후 운동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재발한 경우가 8%였지만 항우울제 약물 치료를 한 집단에서는 재발률이 38%였습니다.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는 항우울제만큼 좋고 재발률도 월등히 낮다는 게 밝혀진 거죠. 다섯 번째로, 운동을 하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BDNF인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운동을 하면 BDNF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들의 방출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를 통해서 집중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집중력이 부족한 ADHD 환자들에 대한 실험도 있습니다. ADHD 환자들을 8주간 25분씩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시켰을 때 70%의 아이들에게 증상이 개선돼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차분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ADHD와 10대의 뇌과학을 다룬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운동을 하면 식욕을 조절할 수 있고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과체중, 비만인 사람들은 시상하부의 포만 중추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도파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전적으로 도파민 체계에 문제가 있는데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뇌 기능이 더 안 좋아지게 된 거죠. 운동을 하면 도파민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게 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중단시키거나 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상하부에 발생한 염증을 처리하면서 포만 중추 역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종합적으로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서 식욕 조절을 좀 더 잘하게 만들고 적은 식사량에도 쉽게 만족할 수 있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을 통한 6가지 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신경이 좀 민감한 그런 증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분들, 뇌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